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결정이나 감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삶을 꽤 많이 지배하는데 정작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 힘. 오늘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에이, 그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당연히 안 되죠?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신과의 아주 엄숙한 대화인데 거기에 담배라니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볼게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는 것. 이건 괜찮을까요? 어라? 갑자기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하죠? 사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행동 자체는 똑같거든요. 근데 단어 순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생각의 틀, 바로 프레임이라는 것의 힘입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경험한 이 프레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내다보는 마음의 창.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대하는 사고방식, 또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프레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프레임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프레임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딱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동기부여나 영복감이 정말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위 프레임은 왜?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하면서 의미나 목적,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죠. 반면에 하위 프레임은 어떻게? 이걸 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나 얼마나 어렵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이런 세부적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어떻게 프레임에서 왜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강력한 정신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매일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한 환경미화원분이 계셨는데요. 항상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분은 자기 일을 그냥 돈벌이나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는 어떻게의 프레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이 엄청난 왜, 즉 의미의 프레임으로 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프레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현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마 꽤 놀라실 겁니다. 자, 올림픽 시상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메달리스트랑 동메달리스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성적이 더 좋은 은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인데 은메달리스트는 고작 4.8점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비교의 프레임 때문입니다. 은메달리스트는 자신을 금메달리스트랑 비교하면서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바로 메달을 못 딴 상위 선수랑 비교하는 거죠. 하마터면 나도 메달 못 딸 뻔했네 하면서 안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따라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나갔거나 머리가 엉망인 날, 왠지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명 효과라고 불러요. 마치 내가 무대 위 주인공이고 조명이 나를 쫙 비추고 있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인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요. 어떤 학생한테 진짜 민망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히고 사람들 많은 방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 학생은 창피해. 한 46% 정도는 내 티셔츠를 봤을 거야 라고 예측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놀라지 마세요. 단 23%만이 알아봤습니다. 딱 절반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설치된 CCTV로 스스로 너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이런 프레임의 함정은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꽤 비쌀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상황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두 경우 다 똑같이 1시간을 운전해서 3만 원을 아끼는 행동이잖아요. 가치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100만 원짜리 TV 앞에서는 3만 원이 왠지 푼 돈처럼 보이고 5만 원짜리 계산기 앞에서는 3만 원이 엄청 큰 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가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돈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에다가 어렵게 번 내 월급, 꽁으로 생긴 보너스, 이거는 그냥 푼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이거든요. 바로 그 이름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버리는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에 붙어있는 그 이름표부터 떼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임이 어떻게 우리를 여러 함정에 빠뜨리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 프레임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 즉 틀을 다시 짜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의미에 집중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행동을 선택하세요.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회피 프레임 말고요. 이걸 해내면 뭘 얻게 될까? 기대하는 접근 프레임을 갖는 겁니다. 셋째, 비교를 버리세요. 진짜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에요. 오직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넷째, 경험을 소비하세요. 새로 산 물건이 주는 기쁨은 금방 시들해지지만 멋진 여행 같은 경험은 평생 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째,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끔찍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궁극의 자유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자유가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프레임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프레임 하나를 바꾸는 용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